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악권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집단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학교 측은 뒤늦게 발견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은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 5명이 자신들에게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하고 폭행했습니다. 화장실에 데려가 청소용 물호스로 옷이 흠뻑 젖을 만큼 물을 뿌렸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괴롭힘을 받는 것이 두려워 학교 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지만 쉽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친구들도 좀 멀어지니까 말했어. 집단 괴롭힘은 한 학기 내내 이어졌지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학교 안에 화장실 물 폭행 사건이 소문났지만 가해 학생들에게 한 차례 훈계가 고작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사례를 몇 번 당했대요. 근데도 그 알면서도 애가 입원할 정도로 아파서 있는 상황에서도 통보를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른 친구, 엄마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한편 학교 측은 지난 11일부터 가해 학생들을 출석 정지시키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고 오는 24일에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는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 춘천 간 이동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해 여러모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줬는데요. 하지만 교통량 증가로 주말 휴일 상습적인 정체와 주변 지역으로의 관광객 이탈 현상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7월 15일 개통한 서울 춘천 고속도로. 2조 2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61.4km의 민작 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춘천 간 통행 시간과 거리 단축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춘천을 1시간대로 오갈 수 있게 되면서 통학이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늘면서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2017년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 양양 구간 개통으로 통행량은 더 늘어 개통 10년 동안 누적 교통량이 3억 3천여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춘천권 관광객이 영동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양양까지 이어지면서 춘천권이 동해안의 설악산이라든가 그 동해 바다와 견줄만한 관광 상품인가. 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 구간 증가와 주말 휴일 기간 상습 정체는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원권 쪽 지정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천 제시까지 갓길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주무관청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정체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2경춘국도 건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개통 10년과 함께 제2경춘국도 건설을 앞둔 시점에서 관광객을 머물게 할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태백시가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인구와 비슷한 인원이 방문해 500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골대를 향해 속사포처럼 공이 날아옵니다. 골키퍼는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공을 향해 온몸을 내던집니다.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전국 단위 핸드볼 대회에 1,500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학 축구 대회도 2,200명이 다녀갔습니다. 국제 대회부터 생활체육 대회까지 올해 태백시가 유치한 대회는 29개, 태백시 인구와 비슷한 4만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 응원단이 태백 지역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백식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관광지도 죽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우물해서 관광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요. 태백 지역에 많은 대회가 유치되는 건 상대적으로 시원한 여름 날씨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폐기능과 지구력 강화 훈련에 효과 있는 평균 해발 650m의 고원 지대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고원 스포츠 훈련장 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각종 종목별 그 스포츠 시설들이 이제 기반 조건들이 저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전지 훈련단 유치까지 포함하면 해마다 500억 원이 넘는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가 북방교역에 대비해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남강릉 나들목 주변 부지입니다. 강릉시는 오는 2024년까지 30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북방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북방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자 교통망 개선과 지리적 이점을 살려 물류 허브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릉시가 북방 물류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은 구정면 금강리와 어단리, 강남동 일원 635만 제곱미터입니다. 군 시설과 인야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은 실제 사업 계획보다 2배 넓게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달까지 이해 관계인 열람이 실시되고 오는 10월이나 11월부터 관련 용역이 2년간 진행됩니다. 이 용역을 통해 사업 규모와 사업 방식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예정인데 실제 공사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강릉이 가장 이제 북으로 가는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강호축과 그다음에 포항에서부터 동해까지 그다음에 강릉에서 제진으로 올라가는 유라시아로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 업체를 비롯해 몇몇 기업은 이미 물류단지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물류단지 사업이 성공하려면 국내 물류 유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방 교역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의 변화가 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내는 물론 국내에서도 맛있기로 소문난 홍천 찰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작황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기에도 실한 옥수수가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종을 심은 후 100여일이 지나면서 옥수수가 제대로 여물자 이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홍천 찰옥수수의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옥수수가 재배되지만 큰 일교차와 뛰어난 토양 덕분에 홍천 찰옥수수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맛있다고 농부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천 대표 품종인 미백은 껍질이 얇고 단맛이 강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배약찰 같은 경우는 지금 마트에 나오면은 이 홍천 찰옥수수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 철수를 해요. 홍천 찰옥수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하여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각 농가에서 수확한 옥수수는 매일매일 이렇게 공동 선별 과정을 거친 뒤 바로 그날 소비자에게로 출발합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품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형마트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또한 각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확보한 거래처를 통해 택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홍천 지역 찰옥수수 재배 면적은 모두 1000여 헥타르, 7,500톤을 생산해 15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홍천군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홍천 토리숲에서 찰옥수수 축제를 열어 전국의 소비자에게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도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 바우처 지원금이 다음 달부터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강원도는 여성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 생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을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8만 원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복지 바우처 20만 원을 자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제1회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문성근 위원장과 방은진 집행위원장은 어제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평창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막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막작은 북한 림창범 감독의 작품 새를 선정했고 영화제 기간 동안 평화와 공존, 번영을 주제로 한 장편 51편과 단편 34편 등 33개 나라 85편의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디자인 간판과 품질 인증 라벨을 새로 제작해 횡성 한우 전문 음식점을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소비자가 횡성 한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판매장을 일반 판매장과 구별할 수 있도록 통일된 간판을 제작하고 포장육 이력 라벨을 새로 디자인해 전문 취급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횡성 한우 군수 품질 인증에 따라 횡성 한우만을 취급하는 판매장은 지역 농축협 14곳과 개인 판매장 10곳 등 모두 24곳입니다. 강릉고등학교 야구팀이 제74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해 전국대회 첫 우승을 노립니다. 강릉고는 이틀 전 개성고와의 준결승전에서 5대2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 오늘 오후 6시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유신고와 우승을 다툽니다. 강릉고는 지난 2007년에도 청룡기 결승에 올랐었지만 당시 경남고등학교에 0대5로 완패해 준우승한 뒤 12년 만에 다시 결승에 올랐습니다. 춘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약사촉진 4구역 주택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춘천시 신청사 개발지구 조사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된 약사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 사업은 전결권자가 부시장 이상이지만 국장 전결로 이뤄졌고 춘천시가 인가를 내준 뒤 취소한 사업 추진 과정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해파리 출현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보름달물 해파리의 출현율은 28%와 12%로 지난달 말보다 각각 14%포인트,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해파리 출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척시는 대이동굴지대의 대금굴 모노레일 열차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2007년 시설한 대금굴 모노레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0월까지 모노레일 열차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체되는 모노레일 열차는 14인승 열차 3량으로 한 번에 4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료 수출액이 지난해 수출액 28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5개의 사료 업체가 지난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 베트남 등 12개 나라에 13개 품목의 사료 2만 5천여 톤을 수출해 수출액 2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동물 사료 분야의 기술 축적과 성분 연구 개발 성과로 해외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사료 원료의 품질을 향상해 사료 수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육성한 오륜감자 시범사업평가회가 오늘 홍천 재배단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평가회에는 오륜감자 재배 농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자 맛 평가회와 품종별 감자 비교 전시회 등을 통해 오륜감자 소비 활성화 대책을 모색합니다. 오륜감자는 지난해 국립종자원 감자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현재 도내 재배 면적이 42헥타르에 불과해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 2명당 1대꼴로 자가용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등록 차량은 모두 77만 5천 대로 이 가운데 96%인 74만 4천여 대는 자가용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민 156만 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민 2.1명이 자가용 차량 1대를 보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가용 차량의 77%는 승용차로 분석됐습니다. 물의 나라 화천 쪽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미니 창작 쪽배 콘테스트가 다음 달 3일 붕어섬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출품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참가상 시상을 따로 하지 않고 최고의 미니 창작 쪽배 그랑프리 수상자에게 우승 상금 2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상금 5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니 창작 쪽배 콘테스트는 2014년까지는 사람이 탑승해야 출품 자격이 주어졌지만 이후 미니 창작 쪽배로 변경되면서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해 석탄 화력발전소가 소비할 국내산 무연탄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발전소 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 무연탄을 사용하는 동해 바이오 화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국내산 무연탄 40만 톤을 발전용으로 배정하기로 사실상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